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9월 1일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모두 천고마비의 계절에 살도 찌시고 건강해지시고 돈도 많이 벌으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유 있으신 분은 고고TV에게 자율구동료 내셔야 됩니다. 윤석열을 비판하자 자율구동료도 안 들어옵니다. 이번 영상은 단상인데요. 윤석열 후보죠. 이제 윤석열이가 어제 육영수 여사를 참배했죠.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서 참배했는데 경악스러운 건 아니고 저는 좀 놀랐어요. 놀라고 한쪽에 제 마음이 참 씁쓸했어요. 고고TV가 2년 한 2개월 됐는데요. 오로지 하나는 악정과 난정과 폭정과 상식과 정의와 양심을 파괴한 문재인 정권을 찾고 보수를 재건하고 개혁하면서 정권을 찾아오자 하는 방송인데요. 윤석열의 어제 유경수 여사 참배는 참 마음이 쓰라렸어요. 제가. 제 개인적인 단상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전교생이 10,000명이었어요. 10,000명. 10,000명이었고, 3부제, 4부제까지 했어요. 그 봉천동인데, 봉천동. 누구죠? 구자학인가? 당시 서울시장. 또 박정희의 명을 받은 구자학이가 4대 문안 정리를 하면서 4대방의 학고방들, 그래 무과 금부를 싹 칠거하면서 그들이 간 곳이 바로 봉천동, 신림동, 난곡, 또 구성남, 뭐 이런 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무과 건물의 4대 문안에 살았으므로 철거당에서 봉천동에 초등학교를 갔는데 4부제였어요, 4부제. 3부제도 아니고 4부제였어요. 천막치고 땅바닥에서 3부제, 4부제는 우리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서 내가 학교 대표로 유경수 여사가 만든 어린이 재단, 남산에 있죠. 남산에 하얀 건물, 위에는 둥그랗게 원형이 있고, 남산에 유경수 여사를 만나러 제가 간 적이 있어요. 학교 대표로. 잘생겼으니까. 그런데 그때 유경수 여사를 보면서 아유 우리 엄마가 저렇게 유경수 여사 같았다면은 너무나 자비롭고 인자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을 재수했는데요. 재수할 적에 그 당시에 남산 어린이회관이 국립중앙도서관이었어요. 국립중앙도서관이 지금 서초구에 있죠, 그죠? 거기 새벽 5시까지 도착을 해요. 당신은 뭐 그렇게 공부할 때입니다. 그 계단만에 올라가가지고 탁 그냥 가방부터 놓고 일단은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 줄을 서고 7시에 입장을 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다닐 때 보면은 그 바로 앞에 안중근 의사 동상이 있죠. 그죠? 새벽 5시나 5시 10분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첫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면은 일단은 안중근 의사한테 저는 삼배를 했습니다. 삼배를. 그리고 개관 시간까지 한 2시간 정도 남으니까 국어책이나 영어책을 2시간 동안 걸어다니면서 계속 큰 소리로 읽었어요. 혹시나 20대들이 이 영상을 보면은 공부 잘하는 방법은 국어에 있어요. 국어. 논리를 형성하는 거. 그 영어 문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학도 잘하게 됩니다. 전 수학을 되게 못했어요. 그런데 유경수에 대한 인상은 저는 솔직히 박정희에 대한 인상도 나쁘지 않아요. 유신 이후로는 인권을 많이 탄압했죠. 유신헌 법을 통과시키고 긴급조치 구호까지 발동시키면서 그때 저는 상당히 좀 박정희의 구국의 이념에 실망을 했고, 그러나 유경수 여사는
그 문세강의 저격에 의해서 8.15 광복절 날 비명의 갈직에 땅을 쳤어요. 전 그때. 그때부터 저는 대단히 사회적인 그 비판적인 의식을 가졌었는데요. 국가적인 비판 의식이죠. 세상에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엔 국모였죠. 거의 독재 국가니까. 그죠? 국모가 대통령 영부인이 저격을 당한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그 당시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암살을 당했죠. 김재규한테. 그건 암살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나라의 대통령과 나라 대통령 부인이 암살을 당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참으로 치욕적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대한민국 역사나 또는 조선 500년 같은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조선 500년 역사를 저는 통탄의 역사라고 봐요. 그 유교 역사가 지금까지도 내려와서 이 나라가 아직까지도 선민의식이 충만하고 관료의식이 충만한 나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항이 있어야 되는 게 시민사회의 완성인데 아직까지가 어제같이 보면은 일개 차관이라는 놈이 우산을 갖다가 뒤에서 그것도 공무원인데 한 4, 5급 될 거예요. 그 따라간 놈이면은 적어도 7급은 되겠죠? 무릎 꿇고 우산을 받쳤어서 보위 받는 것을 보면서 고고TV는 말이죠. 산업공상에 이 나라가 말이죠. 되게 싫어요, 지금도. 그게 요번에 대권 과정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공무원 관료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 설치는 나라는 그거는 미개국입니다. 정치인 출신이 정치를 해야 되며 정치적으로 절차 탁말을 한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며 사회 경험을 다방면으로 경험한 오히려 기업인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 고고TV의 소신입니다. 과거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황교안이와 이낙연은 국무총리, 그죠? 관료 출신이므로 절대 대통령에 당선될 리가 없고 낙마할 것이다 말했는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죠. 윤석열 같은 경우는 관료면서 정권을 치고자 올라가고로 했으므로 거기에 제가 큰 점수를 줬어요. 근데 요새 하는 거 보니까 역시 관료의 섭성은 버리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유경수 여사의 그 생가를 참배한 것을 보고 굉장히 씁쓸했어요. 박근혜 가가 쉽게 말해서 박정희 가가 어떤 패밀리인데 그죠? 윤석열이가 대학교 총과 말에 모의 재판을 열면서 전두환 사형 그까지는 좋았죠. 그러면 윤석열도 박정희 독재에 대한 그 울분이 있었겠죠. 그 당시엔 다 그랬어요. 그런 것이 사회로 나와서 어느 정도 정화가 돼야 되고, 그죠? 융화가 돼야 됐다. 근데 박정희는 윤석열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데 유경수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말하는 식으로 전체 국민이 유경수 여사를 비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하고 어제 생가를 방문해서 말하죠. 그런 거 역으로 따지면 뭐죠? 박정희는 전 국민이 비판을 하는 게 있겠지만은 박근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유경수 여사는 그런 적이 없었다. 그래서 애달프다, 존경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걸 갖다가 이제 정치평론가들과 언론들은 윤석열의 충청 대망론임으로 부여를 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충청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데 기가 차다는 거죠. 가기는 가야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따져보자. 우리 같은 50대 후반부터 60대, 70대, 80대까지의 보수 우파층 하는 사람들은 유경수에 대한 향수가 있죠. 그죠? 청와대의 야당이었고 낮은 곳을 받아다 받고 검소했고 그렇죠. 또 한복 입은 우아한 자태 같은 거에 대한 향수가 있죠. 그걸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박근혜라는 것이죠. 그죠? 박근혜가 제가 지금도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머니의 그 피 묻은 그 옷과 또 박정희의 피 묻은 옷을 빨면서 가슴에 안고 그렇게 통곡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지금 대통령이 되고자 보수층을 갖다가 아우르고 포용하려 그러면은 일단은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깜빵에 넣으려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검사였으므로 물론 문재인의 정책에 우파 괴멸과 전 정권 탄압에 대해서 행동대장으로 그래 뛰었지만은 일단 그거부터 반성을 해야 됩니다.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갖다가 흠모하는 그 보수층한테 일단은 잘못했다. 내가 철이 없었고 할 수 없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지 당시에 검사 관료로서의 본분을 했던 것이다 하고 그렇게 변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문제로 윤석열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수의 심장을 건드렸다. 보수의 심장은 누가 뭐라 그래도 박정희였고 그 적통을 이어받은 박근혜였다. 박근혜가 말년에 진박 친박 파동으로 국민들의 민심을 이반하면서 후위를 도모하다가 탄핵을 당하는 과정을 보면서 땅을 쳤었다 쳐도. 그런데 이 박근혜를 보면서 박근혜의 정치적인 역정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좋았는데 막판에 진박 친박 파동을 이루며 공천 파동을 일으키면서 세월호가 어떻게 우리나라 사회 역사적으로 중요한지를 인식을 못하고 최순실을 가동하면서 그것이 국민적한테서 반동을 가져왔는데 그건 정치적인 사건이었고 그렇다면은 꼭 그렇게 박근혜를 또는 이명박을 깜빵에 넣어가지고 20년 30년을 살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역사 철학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당시에 윤석열도 일개 관료로서 영진을 위하고 부귀영화를 추구하던 일개 관료에 불과했다. 그런 자가 지금 보수의 심장인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고 박근혜의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한테 가서 표를 달라 하고 충청에 호소하는 걸 보면서 기가 찰 일이 벌어졌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윤석열을 욕하고 문재인을 갖다가 박근혜를 집어넣었다. 박근혜를 탄핵시켰다. 유승민은 배신자다 하는 이런 자들이 그 행동대장으로 뛰었던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는 것을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유경수 여사를 애달받고 박근혜를 애달파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면서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기가 찰 일이다. 도대체 그들은 뭔가? 보수 우파를 괴멸시킨 윤석열이 있었고 그 위에 문재인이가 있었고 거기에 탄압받은 보수 우파가 쇠락의 길에 들어갔고 초토화가 됐으며 박근혜는 지금도 병원을 들락날락하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박근혜를 집어넣은 윤석열한테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주세요, 대통령 되주세요가 따라다니는 이런 무지랭이들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충청 인심을 얻고 충청에 표를 얻으려면은 유경사를 찾아가야 되고 유경수를 찾아가야 되죠. 그렇죠? 충청의 힘은 유경수한테 나오고 김종필한테 나오는 것이죠. 그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충청의 힘은 보수 우파나 중도층에서는 5.16 군사혁명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부정하고 당장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과거를 갖다가 부정하고 부정도 안 했어. 윤석열이는 보수의 심장인 박근혜를 그렇게 망쳐놓고 중도 보수의 심장인 이명박을 망쳐놓은 윤석열이가 부에 가서 유경수 앞에 뻔뻔하게 내가 검사로서의 본분임으로 어쩔 수가 없었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고고TV는 참으로 씁쓸하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문재인한테 정권을 바친 이유가, 헌납한 이유가 바로 그 나이 드시고 무지랭이들인 박근혜를 연호하고,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를 감옥에 넣었으며, 누구를 도구로? 윤석열을 도구로 감옥에 넣었으며, 그 도구가 문재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박근혜를 집어넣고 박근혜를 아직도 가석방도 안 되고 형집행정지도 부정했던 윤석열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달라 하고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 기가 차더라 이거죠. 저는 그거 아니에요. 응? 합리적인 개혁 보수예요. 도대체 보수 우파의 기준이 뭔가? 윤석열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박근혜 정권과 직접적으로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고, 박근혜 수적들, 이명박 수적들 300명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그 윤석열을 대통령에 만들어달라 하면서 정치를 제대로 하라, 비판을 한 유승민을 배신자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그 무지랭이 우파 유튜버들, 쓰레기들하고 그걸 따라다니는 늙은이들은 도대체 뭔가? 도대체 그대들의 생각은 유경수가 어떤 사람이며, 박근혜가 어떤 사람이며,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기준도 없이 레민같이 들면서 이성을 잃어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대들은 뭔가 하는 것이죠. 참으로 씁쓸했어요. 이런 방송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박근혜를 생각하면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치욕적이에요. 박근혜가 치욕적인 게 아니라 이 우파 보수가 대단히 치욕적이에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